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에 조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읽어드렸는데, 조은용 한승천 대표가 공저가 두 분이 쓰신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이 책을 두 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2005년부터죠. 부산에서 부산 출신으로 활동하시는 그 의사 하실 분이 서울에 와서도 이제 대한문 쪽에서도 꾸준하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참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의문도 좀 많이 생기고요. 제가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파헤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작년 4월 3일, 지방에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창원하고 통영 두 군데서 있었죠. 제가 통영에 15일 동안 상주를 하면서, 거기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그 당일날 하루 종일 개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번인 자유한국당이 계속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선됐죠. 그 다음에 창원이 문제인데, 창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뭐 정의당입니까? 하고 이제 양자 대결로 굳어졌는데, 계속, 약 1000표입니까? 계속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2번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10시 반에 불이 나가고, 11시입니까? 불이 두 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투표가 공개가 됐는데, 정의당이죠. 정의당 쪽으로 몰표가 나오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이거 좀 뭔가 좀, 이 기운이 깨름직해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재검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떨어지신 자유한국당 후보, 떨어지신 분이, 재검표 요구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 소송을 하지 않고, 유해머가 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는 그것이 생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선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아직도, 재검표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셋째 이유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부정선거의 증거들,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의 대결에서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고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제가 조은용 한승천 두 공저에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이 책을 좀 입수를 해가지고 보아서 지금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역사학을 전공한 인문학을 전공한 역사학자인데, 이 IT 관계는 소위 아날로그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IT 관계는 전산 컴퓨터 관계는 사실은 제가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특히 이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그 심정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개인적인 그 의견을 이 전자개표의 문제는 상당히 공학적인 그런 깊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런 깊은 지식을 알고 전문성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선거를 할 필요도 없고, 자유민주 체제, 국민주권성, 투표를 통한 국민주권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논리, 참정권의 논리는 무너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4장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라고 해서 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 의견이 부정선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이 관계는 결정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여기 198페이지에 이제 4장의 1절을 보면은 개표 직전 발표된 출구조사의 초정확성이 이제 4장 1절에 나온 그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1대 4.15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첫 번째 빼박 증거가 바로 출구조사를 당일 투표만 했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현격함에도 쪽집게처럼 출구조사를 맞춰버렸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SBS 의뢰 여론조사 기관이 처음에는 칸타퍼블릭이었으나 입소스 코리아로 바뀜에 따라 입소스 코리아가 출구조사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는 본 투표율의 연령층 지지정당 성향과 사전투표율의 비교군이 갈릴 경우 의외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듯하다고 발표했다. MBC, KBS, SBS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의 의석수 예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 가로 한국방송협회, KBS, MBC, SBS 가로 닫고의 의뢰로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 코리아가 각각 수행기관으로서 전국 253개 선거구 투표소 유권자 60만 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매 5번째 투표자를 같은 간격으로 2020년 4월 15일 오전 6시에서 오후 5시까지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당일 투표만 출구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시 30분경에 발표된 예상 의석수는 MBC, KBS, SBS의 순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한 여당 측이 53.8%의 득표율로 152석에서 174석, 혹은 155석에서 176석, 혹은 153석에서 177석을 획득할 것이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측이 41.5%의 득표율로 115에서 133, 혹은 107에서 130석, 혹은 109석에서 131석을 획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지지율과 당일 투표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당일 투표는 여야가 비슷한 득표율을 보인 반면 사전투표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율이
63대 36의 일정한 비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의 출구조사만으로 3개 방송사가 거의 정확하게 개표 결과를 맞춘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것은 통계학자들의 주장처럼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아주 강력한 간접 증거이다. 이것이야말로 누가 봐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느끼게 할 첫 번째 빼박 증거인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절입니다. 그 다음 2절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더민당,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 표정과 양정철의 이상한 행보. 2절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예요. 제21대 4.15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두 번째 빼박 증거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개표 상황실 표정과 양정철의 행보이다. 먼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개표 상황실의 이상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오후 6시 30분경 출구조사 결과가 170석 예상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전 총리 등은 물론이고 선거대책본부장 등 압승의 공로자들조차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마치 이러한 선거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또한 표정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듯 하나같이 어색하게 심각하였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웃음을 감추었을까? 특히 제21대 총선 압승의 1등 공신인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기자들의 압승 소감을 묻는 인터뷰 요청에 마치 귀신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다운표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는다. 가로 닫고 하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표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께서 주신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 것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운표 닫고며 다운표 열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님을 도와서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다운표 닫고 고 덧붙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운표 열고 그냥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좀 쉴 것 다운표 닫고 이라고만 언급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또한 유시민도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할 의석을 미리 알고 있기나 한 듯 쪽집게처럼 180석을 넘길 것이라고 입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동과 같이 고액의 정치평론가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평론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마치 모처로부터 입단속을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참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3절은 최근소 표차 낙선자의 재검표 포기 선언. 이것이 제목입니다. 제21대 4.15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세 번째 빼박 증거는 바로 171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후보의 재검표 포기 선언이다. 인천 동구 미추홀 선거구에 출마 윤상현 당선인에게 제21대 총선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4월 22일 재검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면서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했다. 이어 재검표를 생각했던 것은 당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에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진 않겠다. 배지를 뺏어오는 날을 제가 비로소 제1의 과제를 완수하는 날로 삼겠다고 했다. 그 이러한 인터뷰는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재검표를 포기하는데 당당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울리는가? 이것은 마치 축구 시합을 하다가 오프사이드를 범한 공격수로부터 골을 먹었는데 이를 골로 인정하겠다는 태도와 같다.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했다는 말은 재검표를 하면 자산의 승리가 확인될 수 있는데도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속내를 누군가에게 당당히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진 않는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이 말 역시 당당히 재검표를 포기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반복으로 오프사이드를 범한 골을 알고도 항의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못 받고 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죄의 주제는 선관위 서버 임대 중소기업체에 대한 의무입니다. 제21대 4.15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네 번째 빼박 증거는 선관위 서버 임대 중소기업체이다. 가로 정교모입니다. 정교모 같은 단체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그들 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공정선거를 치렀다는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변명만을 공석하게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대응 태도에 따라 모국을 사랑하는 해외 거주 석학들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4.15 부정선거의 수법까지 서서히 밝혀내고 있다. 스코트 인간과 자유 이야기의 게시물 중에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해외 한인 학자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긴급히 모아서 검토 중인데 한국 총선의 부정선거가 볼리비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양정철이 4.15 총선 전에 볼리비아에 다녀왔던 사실이 확인되어 가능성이 더 높여지고 있다. 그는 볼리비아 대선을 감사한 미주기구 OAS의 영문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그는 볼리비아 대선에서 부정선거의 핵심 수단은 불법 서버였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부정선거에 사용된 불법 서버를 훼손시킬 경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5일 오후 6시 반부터 중앙선관위 앞에서 약 500여 명의 우붕이들과 2000여 명의 애국자들이 모여 메인 서버를 훼손하지 말고 증거 보존을 하라는 시위를 밤늦게까지 벌였다. 그의 주장대로 검찰은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대하여 사용한 서버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우선 선관위의 서버를 임대해준 중소기업체 i플러스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임대한 회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i플러스텍 대표 김승철입니다. 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사무실도 없고 전화하고 우편물만 받아주는 월 3만원짜리 무보증금 유령회사에 5년 전 설립한 회사를 차린 후 아직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는 유령 사무실을 연구소라며 대단한 건물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앙선관위 외에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도로공사, 교육부, 공룡홈쇼핑, 문화체육부 관광부, 정보통합전산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정책방송원, 강원랜드, 서울시 등으로부터 연 8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직원도 두세 명의 가족회사라고 하고 그 대표는 조선족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신상에 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사이버상 인물 보고에 의하면 1978년 7월
25일생으로 출신 대학이 충남대학교로 나타나 있는데 충남대 조양 결과 1978년생 김성철이라는 졸업생이 없다고 하니 더더욱 부정선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진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고 임대 금액은 2억 2,375만 4,300원입니다. 라면서 아이플러스텍은 임대 서버의 HDD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라고 적었다. 아이플러스텍 동부지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에 위치한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지난 5월부터 이렇다 할 실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관위와의 서버 임대 계약 관련된 사항도 나와 있지 않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 자명은 김성철, 사업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컨설팅 네트워크 진단, 감리, 네트워크 장비 및 유무선 통신 장비,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영상 및 방송 장비, CCTV 판매, 전자상거래업, 임대 네트워크 장비, 통신기기 등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반납하기로 되어 있어 디가우징 및 드릴 등의 장비로 관련 장비를 완전 폐기할 것에 대비하여 아이플러스텍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은 2일 오후 아이플러스텍에 확인을 하여 아직 서버 장비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반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서버가 다른 서버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버 임대 만료 시한이 5월 1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에서는 5월 15일까지라고도 추정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널리 알려졌고 서버와 네트워킹 시스템상의 조작이 가장 유력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선관위로부터 서버를 반납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검찰 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서버 내에 있는 자료를 폐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이 서버를 훼손한다면 결국 자신들의 범죄를 자인하고 증거인멸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한다면 서버를 임대해준 아이플러스텍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업체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부처와 공기업, 서울시 등의 집권 이후 줄곧 IT 서비스를 한 배경에 중국 공산당 기업 ICT가 배후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친중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정책 교류 협정을 맺고 2019년 볼리비아에서 저지른 불법 선거 수법을 전수받은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의 싱크탱크인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어 제21대 총선을 지휘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양정철은 총선 바로 전에 볼리비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선거 압승 후 인터뷰에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무섭고 두렵다는 소감을 말한 뒤에 바로 민주원장직을 사임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한편 통계학적으로 일률적 패턴이 나온 것은 투표함 바꿔치기보다는 사전투표에 대한 프로그램 조작일 가능성이 더 크다.